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랑. AKB48의 자매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7위 공개합니다. 마오쩌둥 외손녀 15년 열애의 비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든지 하지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평생 첩으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아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6위 공개합니다.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예.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예.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럼.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려!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제지간.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루투어너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4위 공개입니다. 사랑의 눈먼 자의 비밀.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 차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어.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 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 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 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차히 어우. 찔렀고요.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 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맙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 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추이의 언니 완니우. 아이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 차오는 원래 리추이의 언니인 완니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추이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무자비한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3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수뇌부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얼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